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2023년이 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빅 이벤트가 있는 한 주죠. 바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다소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지금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조선주들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 업체 및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올해 실적 및 수주 전망이 호조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반기가 될수록 기저효과가 큰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그에 앞서서 대장주들의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 조선 대형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주도 역시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장비 내에서는 이 방산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강세입니다. 이 수출 기대감으로 방산주들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시장 대형주들이 이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은 예상대로 영업이익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익성 약화도 문제지만 사실 시장이 기대해왔던 부분들은 이 감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줄까 하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기존의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거였죠. 실망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낙폭,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거의 4%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들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금융주들 낙폭도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이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은행주들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신한지주 4%대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4%대 약세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4.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좀 열심히 달려준다 싶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연일 잘 달려준다 싶었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주저앉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건설주들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장밋빛 전망을 점치는 리포트들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주, 지금 조선 대형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1월은 AI 챗봇의 한 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AI 챗봇 관련주들 오늘도 2%대 오름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감산 계획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실망감의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현재 2%대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CCTV, DVR 관련주들 2%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주저앉다 보니까 여태까지 같이 달려왔던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들 역시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좀 하락 업종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설주들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 한 해 좀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건설주 일단 0.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좀 부동산 완화 정책들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건설업종은 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건설업종 전체가 좋다기보다는 건설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일단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시장에 대한 위축,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 부진으로 1년 내내 주가 지수 대비 훨씬 더 언더퍼폼한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리스크인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상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소위 말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최근에 신용경색도 있었고 레고랜드발 사태도 있었지만 조달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예는 회사채의 성공적인 반응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건설주 관련돼서 전반적인 주가 수준이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 대비 한 14에서 15% 정도 언더퍼폼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코스피의 지금 지수 대비 PER은 11배, 그러니까 11.5배 정도 수준인데 건설업종 평균 PER은 5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이 너무 싼데 싸다고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설업종을 그럼 왜 봐야 되느냐면 역시나 해외 수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원자재 단에서 작년 상반기에 고점 찍고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비용에 대한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수주인데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일단 골고루 실적이 반영이 이제 올해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에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40조 수주 받은 거는 전혀 지금 실적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아프리카가 전년 대비 한 505% 정도 상승했고요. 플랜트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한 32% 정도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올해 중동에서 얼마나 늘어날 거냐 보면 중동에서 지금 프로젝트 예상되는 거 규모만 지금 약 한
전체 캐파가 한 13%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업별로는 많게는 30에서 크게는 한 70%까지 수주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걸프 협력 아시아 GCC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가장 핵심 중동 산유국인데 발주 규모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는 뭐 한 14% 정도 상승한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연평균 지금 WTI 기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균 $100를 초과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수주에 반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주를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택 건설 경기 부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화공 발전 플랜트 전문 업체, 그러니까 대부분 뭐 예를 들어 GS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DLENC라든지 아니면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국내 주택에 대한 포지션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에 계속 국내 그 미분양 물량 관련된 부분은 부담이 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순수 EPC로 국내 주택 경기랑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 이 건설주들 좀 차별화 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건설 경기와 상관이 없이 지금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수주를 좀 따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건설주 좀 나눠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오늘은 일단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 건설주 내에서 혼자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1%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건설주들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은 속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왜 현대건설을 혼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혼자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단기간에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올랐는데 특별히 지금 일단 뉴스상으로는 현대건설만의 지금 뭐 악재는 없거든요. 사실 현대건설 자체도 지금 소위 말하는 국내 주택이나 국내 분양 시장 관련된 비중 자체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GS라든지 DLES라든지 대우건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의 국내 주택 포지션 자체는 한 23%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 없는 수준인데 최근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좀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소폭 빠지는 것 같고 현대건설의 지금 펀더멘탈 자체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대건설 최근에 좀 급등을 해왔던 피로감으로 오늘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뚜렷하게 지금 펀더멘털에 뭔가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손상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뭐 건설주 이야기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장 더 많이들 궁금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 바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건 다들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보다 더 주목했던 부분들이 감산 계획 과연 발표할 거냐 이 부분이었을 텐데 시장의 기대는 확실히 지금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삼성전자의 감사는 뭐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큰 기대를 해왔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어쨌거나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감산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수치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조금 반도체 부분에서 97%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그 감소 폭 자체가 너무 커서 지금 영업이익 2,700억이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97%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숫자로 좀 다가와서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감산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작년 이제 연말부터 시장에서 기대한 거지 삼성전자 측에서는 전혀 어떠한 메시지도 시장에 나타낸
진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 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입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다행히도 오늘 기준으로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 자체가 뭐 엄청나게 폭락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글로벌 통화량 자체가 조금 M2 증가하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 공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본연의 펀더멘탈이 좋다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나오면서 역시나 대표적인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한 것 같고요. 캐페스 컷 자체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3분기 전에 해야지 실제 그 캐펙스 컷에 대한 공급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1분기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캐펙스 컷을 한다 해도 3분기 지난 시점이면 그때는 이제 수요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업계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의도에서 예상하는 건 달리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오히려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시장에서 여의도에서 좀 빠르게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작년에 제일 그래도 반도체에서 견인한 부분이 서버 부분인데, 서버가 올해 그럼 2024년 작년 대비해서 서버가 출하량이 증가할 거냐, 서버에 나가는 그 반도체 그 제품 가격이 오를 거냐는 그 부분은 저는 연말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올해 지금 갑자기 1월 달부터 그 챗 GPT가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AI 반도체 칩 비중이 전체 지금 뭐 10% 미만이었다면 챗 GPT 관련돼서 굉장히 시장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4% 미만에서 10%까지만 확대했는다 치면 42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기존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생각보다는 서버가 굉장히 견조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넷플릭스가 주로 쓰는 게 아마존 AWS 서버를 쓰는데, 넷플릭스도 지금 구독자 수가 역시 시장의 기대에 한 뭐 450만 명을 훨씬 초과한 760만 명으로,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이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 말보다 올해 초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 데이터 센터양 가격도 2배로 비싸게 받고 데이터 센터양 물량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견조할 거로 일단 상반기에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그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의 점유율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챗 GPT를 가장 잘하는 GPU 업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수요를 봤을 때 하이닉스도 생각보다는 가격이 덜 빠지고 좀 시차는 걸릴 것 같아요.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건데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지금 오늘 주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빠지는 거는 삼성전자 좀 실적 발표에 따른 과도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과 악재가 좀 약간 섞여 네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재고 소진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갈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1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주가가 너무 선반영된 건 아닌지, 그럼 저희가 삼성전자의 제대로 된 반등 시기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시차가 반영되는 게 보통 과거에 그 평균치를 내봤을 때는 9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가 10, 11, 12월이니까 그걸 반영해서 1월 달부터 먼저 선반영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연초에 엄청나게 산 거는 올해 실적은 아예 그 감안을 안 하고 내년에, 올해가 워낙 기저효과로 낮아지니까 내년에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보고 땡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계속 연초에 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본연의 가치가 그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거는 지금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게 있을 거는 이제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얼마나 떨어지고 메모리 반도체 지금 연간으로 그러니까 디램하고 낸드 모두 여전히 지금 30%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거는 견해가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그게 조금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오면 좀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펀더멘털 자체가 엄청나게 개선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혹독한 겨울을 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외로 뭐 AI라든지 이 미래 기술들 측면에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지금 삼성전자 실적 뚜껑을 열어보고 났더니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하기 힘든 만큼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업종, 하락업종 같이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대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건설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데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순수 EPC 업체인데 국내 주택 경기에 따라서 그냥 작년하고 재작년 그냥 도매급으로 계속 매도당한 부분인데 마침 또 오늘 굉장히 큰 좀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딱 핵심은 첫 번째 수주 자체가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고 오늘 실적 나오니까 실적도 영업이익 7천억대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 수주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 약 8조에서 지금 12조까지 50% 넘게 늘어나고요. 비화공 부분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중동 관련된 부분이 골고루 지금 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라스라판이 지금 50억 불, 그다음에 UAE의 헤이렌 가사가 60억 불, 그다음에 사우디의 아미랄이 30억 불, 그다음에 알제리의 PDHPP가 15억 불, 그다음에 요르단의 정유 프로젝트가 10억 불,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10억 불로 고르게 공종별로 다각화돼 있고 이 부분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주가 실적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건설주의 할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국내 주택 경기 하락 원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화공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EPC 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청에서 화공 업체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수주 그 비율에 따라 엄청나게 좀 영업 환경이 좋으면 수주를 줬다가 뭐 이게 수주를 취소했다가 지연했다가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피드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처 수주를 받기 전에 기초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피드 설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 실제 전체 프로젝트 내에 앞부분 단 기초 기본 설계, 피드 설계만 지금 7개가 해당되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앞으로 누적적으로 공정률이 갈수록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EPC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뒷배경이 없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뒷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화공 프로젝트가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지금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출에 뒷받침이 돼주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이 나오는 부분이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매출단에서 한 10%, 영업이익단에서 25% 이상 증가하는데 PER 기준으로는 9배 수준입니다. 근데 국내 주택 경기에 포지션이 높은 국내 주택 그 경기에 포지션 높은 건설사들의 PER이 평균 7배인데 이 순수한 이 EPC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평균 PER 7배 정도의 최소한 프리미엄 30% 이상의 가치는 더 부여해야 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매출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슬슬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5G 통신 장비가 선정됐습니다. 5G 통신 장비 확실히 지난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에서 이 에릭슨 임원 출신 2명을 좀 영입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통신 장비 관련 부문들이 같이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5G에다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하는 분석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 대비해서 이 통신 장비주들 주가는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서 지금 좀 들어가도 되는지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5G 통신 장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신 장비 5G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발병했던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서 이제 이 5G 관련주들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이제 실적이 많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장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 5G 관련주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5G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쨌든 종식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간 투자를 많이 못했었던 북미 쪽이라든지 아시아,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이 5G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5G라는 것이 단순히 통신 속도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5G에서 이제 6G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오늘 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산업들에 대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좀 안 나와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고 이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신사업 전략 테스크포스를 신설했고 그 안에서 이제 차세대 통신 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통신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통신 장비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이 5G, 6G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를 이을 미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여러 행보를 통해서 5G 장비 수주를 전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지연됐었던 5G에 대한 통신사 각
각국의 통신사들의 투자, 통신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해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뭐 인도 쪽에서 작년에 인도 쪽에서 1, 2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이동통신 장비를 수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G보다는 계속 이제 6G로도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기업들의 성장성은 지금부터 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5G 통신 장비주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한번 부각이 강하게 됐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좀 지연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많이 돌려세우진 못한 상태인데, 그동안 지연됐었던 투자가 계속해서 재개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5G 장비에 대한 전 세계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 5G 관련주들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노크를 하면서 같이 이 5G 통신 장비주들 좀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통신 장비주들 다들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광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인 광트랜시버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오이솔루션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장중 내내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금세 하락 전환해서 오늘 내내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오이솔루션이 선정됐습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뭐 여태까지 굵직한 성과들 내왔지만 사실 실적 측면에서 다소 좀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좀 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지만 내일장 시초가부터 좀 공략해 볼 만하다 선정해 주신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자, 오이솔루션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종목을 선택하자라고 한다면 AI 관련주라든지 어쨌든 거래가 많이 붙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통신장비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부진한 실적에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5G 장비에 대한 수주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넓혀 나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겠지만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2천억대 기업인 것 치고는 유보율도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연간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재무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트랜시버라고 해서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5G,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갈 때도 뭐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그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장애물도 많기 때문에 기지국이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갈 때 3배 이상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5G로 넘어가면서 기지국이 3배가 늘어나는데, 그 기지국마다 이 오이솔루션이 만드는 광트랜시버라는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5G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5G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이미 많이
택해 묵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더 한다라고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지국이 늘어나면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광트랜시버라는 장비를 생산하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G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6G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통신 장비주들을 어떤 분들은 통신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SK나 뭐 KT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주가 흐름이 좀 탄력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5G 관련주들은 첫째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이솔루션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광트랜시버에 대해서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런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해두셔서 매매를 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G가 정말 우리가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5G 뭐 연결해보면 아직까지 속도도 정말 성에 좀 차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쇼킹한 실적을 내놔가지고 지금도 이제 동시효과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지 않게 된다면 오이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뭐 진입 매수를 해보신다면 목표가는 22,000원 선으로 좀 넓게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500원 선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지금 다른 5G 관련주 중에서 뭐 특출나게 강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곤 그래도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서 보이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내일장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목표가 22,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게 또 손절가겠죠. 손절 대응 17,5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7% 내린 2,42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장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코스피 지수 오늘도 장중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2,440선은 그래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 확대하면서 이제는 2,430선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사자 전환하면서 1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 오늘은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매수세를 집중해왔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오늘은 강한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물량 정리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3,03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에 반도체 대형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시장이 기대했던 이 감사는 없다라는 기존 입장 공고히 하면서 실망감에 삼성전자는 물론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21% 오른 740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장 직후에 730선 초반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오전장에 반등 시도하면서 현재까지도 소폭의 오름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829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엔과 LNF 각각 3%대,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하락세에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 바깥에서는 또 오름세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지금 좀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한 반면에 그래도 좀 소형주들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어제도 빠질 거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어제에서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올라갈 수가 없다. 일단은 저항대 부딪히고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빠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이었죠. 어제 공개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일단 개인들이 어제 이제 조금 덤비기 시작하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다 미국 시장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크게 정말로 많이 빠지려고 조정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이 시간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빠져봤자 한 10% 정도 빠질 거고, 그리고 안 빠진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잘 버티거나 10%까지는 안 빠질 거다. 올라가는 애들이 10% 정도 빠질 거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FOMC가 2월 2일 날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2월 1일, 2월 2일.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정도 더 조정받는 거 참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서 더 빠졌을 때에서는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만 지금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 체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순환매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쪽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쪽에서 예를 들어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 급등 나왔고요. 조선주는 이제 삼성중공업만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한 3%대 올라가는 애들이 좀 대부분의 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게임주도 강했고요. 그리고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도 강했고요. 엔터주들도 강했고 화장품도 강했습니다. 일단 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반면에 코스닥은 덜 빠졌죠. 아직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순환매를 잘 타면 순환매지만 순환매를 거꾸로 타면 차별화장에 치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장은 분명히 좋은 장이 맞는데 이 좋은 장에서도 거꾸로 타다 보면 10%씩 5번 깨지면 지금도 50%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도 하여튼 많이 떠있는 종목들 좀 조심하고 강한 종목들 지금 챗봇 관련주 순환매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조정받는 거 정상이다.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일단 FOMC까지 지켜보자. 어차피 갈 종목은 오늘도 폭등하고 간다. 이런 얘기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가던데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잘 가던데.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먼저 갔느냐? 바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쪽이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쪽 애들이 이제 움직임이 오늘. 자, 차트를 보면은 유비케어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애들로 갔어요. 물론 올라갔다가 밀려서 좀 아쉽지만
음성정보, 비트컴퓨터, 헬스케어 관련주들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과 AI를 결합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그 이슈가 계속 되는 바람에 이렇게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의사협회랑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내놓고 논의할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기대감을 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짬뽕이 되면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떴잖아요.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정시 매수를 못하고 만약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얘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격 의료 관련주 쪽에서 안 움직인 쪽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움직인 쪽을 뭔지 궁금하면은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이게 원격 의료 수혜주의 순환매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시면 되겠죠. 어쨌든 순환매를 노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자,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 이것도 어제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던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뭐 등등 뉴스는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삼성 SDI에서 10년간 40조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삼성 SDI에다가 포스코 쪽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호재 같은 거죠. 10년 동안에 40조를 이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10년 동안 40조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에다가 그러면은 그 뉴스에 아무리 못해도 10년짜리니까 5년은 가지 않을까, 혹은 뭐 1년은 가지 않을까.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더 큰 호재가 터져야지만 더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100조짜리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데 이거는 50년 동안 납품을 할 거다. 이런 호재가 점점 눈덩이처럼 더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양분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속 올라가고요. 호재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재료 소멸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그거였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떨어뜨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소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샀는데 기관들은 던졌네요. 그 뉴스에. 포스코케미칼 정고점 저항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힐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고 싶으면 꼭 이거 사야겠다. 제가 볼 때 이거 말고도 살 거 많은데 꼭 사야겠다 싶으면은 다시 19만 원 쪽으로 조정받아서 사시는 게 좋고,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꼭대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게 고점에서 좀 쫓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NHN벅스가 아니고 오늘 움직였던 것 중에 표적 종목을 줬던 게 SBS 컨텐츠 허브죠. SBS 컨텐츠 허브.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지금 오늘이 일주일 넘었네요. 한 열흘 전에 20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주 급등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상한가 갈 뻔했죠. 29.53% 올라왔는데 32% 수익이었습니다. 한번 팔아야 돼요. 차트로 보나 지금 이슈로 보나 아마 그 디즈니 플러스 아마 그 이슈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올라올 만큼 올라가줬고 여기서 한번 걸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8,000원 정도 넘어갔으면 충분히 먹었다고 봅니다. 한번 팔고 조정 시 다시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 80.5. 인공지능 관련주들 여전히 좋더라고요. 순환매 노려야 됩니다. 쫓아가는 거 말고,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순환매.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하였습니다. 네, 생각보다도 시장 점수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노리시기보다는 이 순환매 장세 잘 이용하셔서 다음 타석에 들어오는 종목들 제대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정수 전문가와 이야기 더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발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